퀸즈에 이어 브롱스에서 또다시 망명 신청자 불법 거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뉴욕시 5개 식당 영구화 방침이 본격 시행에 돌입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번 시즌 독감으로 인해 13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원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승인했습니다. 오늘 브루클린의 소니병원 폐쇄를 반대하는 시위 집회가 열렸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공원에서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등교 중이던 어린이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30% 이상 증가하며 전기차 판매량을 앞질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제 뉴욕시 퀸즈에 있는 한 가구점 지하에서 74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단체로 불법 거주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뉴욕시 브롱스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불법 집단 거주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망명 신청자 유입 및 지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시에서 퀸즈에 이어 이번에는 브롱스에 위치한 한 건물에 망명 신청자 수십 명이 불법으로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적발된 건물의 주인이 퀸즈 망명 신청자 불법 거주 건물주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어제 포덤에 위치한 이스트 킹스브리지 로드의 2층 상업용 건물에 대해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틀 연속 퀸즈와 브롱스에서 이민자들의 불법 거주지가 드러나면서 뉴욕시 빌딩 불법 개조 및 망명 신청자 불법 수용으로 인해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수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 대변인은 브롱스에 위치한 상점 1층에 34개의 침대가 있었으며 지하실에 11개의 침대가 빽빽하게 들어찬 상태로 불법적인 망명 신청자 수용시설로 사용된 건물이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빌딩국 조사관들은 건물 안에서 전기자전거와 난방기 등도 발견했으며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적발했습니다. 대피 명령 이후 해당 건물에 불법으로 거주해왔던 망명 신청자들은 앞으로 어디서 지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300를 지불하며 수개월간 이곳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물 주인은 48세 에부사를 하는 인물로 파악되며 자신은 망명 신청자들의 딱한 처지를 돕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도왔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에서 5개 식당 영구화 방침이 본격 시행되면서 3월 5일부터 5개 식당 허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약 1,000개에 불과했던 뉴욕시 5개 식당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2,00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국은 맨해튼과 퀸즈 레스토랑에서 야외 식당 4가지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해 8월 시의회에서 통과됐던 5개 식당 영구화 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신청 포털을 개설해 8월 3일까지 식당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맨해튼과 퀸즈 지역 레스토랑에 설치한 야외 식당 4가지 타입을 소개하며 새로운 아웃도어 다이닝 구조물은 공공장소에서 청소와 수리가 가능해지고 설치와 제거 작업이 더욱 간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휠체어를 탄 고객이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주들은 시교통국이 예시로 제시한 야외 식당 샘플을 참고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통국 관계자는 새로운 5개 식당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5개 식당 구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전하고 5개 식당 건립을 위해 수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비용의 경우 디자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외 식당 라이선스 비용은 4년 기준 $1,050이며 레스토랑 크기와 위치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야외 식당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업주들은 보행자 인도변에 설치하는 노천 카페식과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하는 도로 카페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업주들은 해당 시설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수 있으며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기존 뉴욕시 5개 식당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업주들은 새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접수 승인을 받기까지 기존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 후 30일 내로 신규 규정에 맞게 새 5개 식당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 뉴욕시 5개 식당은 약 1,000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약 12,000개의 식당이 5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올 시즌 독감으로 13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뉴욕에서 11건, 뉴저지에서 2건이 보고됐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독감 바이러스가 더 오랜 기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백신 접종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보건국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시즌 독감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11건 보고됐으며 뉴저지에서는 2건이 보고됐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28만 3,777건의 독감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1만 6,711명이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2달 동안만 매주 1만 건이 넘는 독감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나 올해에는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꾸준히 1만에서 2만 건의 독감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57,655건의 독감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아직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이들은 하루빨리 주사를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겨울 독감 시즌에 실시한 백신 접종이 초기 조사 결과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문가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CDC 보건관리들은 이번 백신 접종이 성인들이 독감으로 종합병원을 방문해야 할 정도로 병세가 위중한 정도를 대폭 줄였으며 수치상 약 40%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 독감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치료 환자가 거의 6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백신은 독감 시즌 동안 가장 감염이 심한 시기와 일치시켜 사용할 경우 효능이 극대화되며 이번 시즌에는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고 CDC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들에게도 항문을 통한 독감 백신 투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이와 함께 65살 이상 고령자들에게 올봄에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맞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자와 사망자 대부분은 65살 이상의 고령자였는데 이들의 최신 접종률은 40% 정도에 그쳤습니다. CDC는 지난해에는 노령층이 봄철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으나 올해에는 접종 대상을 65살 이상으로 특정하고 권고 강도도 크게 높였습니다. CDC의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인은 본인 부담금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사망 건수는 최근 들어 하락세지만 여전히 매주 2만 명 정도의 신규 입원자와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일리노이주 법원이 오는 3월 예정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주는 콜로라도, 메인에 이어 일리노이주가 세 번째입니다. 전상희자 전해드립니다.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이유로 다음 달 19일 예정된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의거했다며 논리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음 달 공화당 일리노이주 경선과 11월 대선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리노이주 일부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항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대선 경선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퇴출하는 판단을 내린 주는 콜로라도, 메인에 이어 일리노이주가 세 번째이며 이들의 판단은 콜로라도주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이달 8일 16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의회가 새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승인했습니다. 주의회는 앞서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그린 선거구 확정안을 거부한 뒤 이번에 직접 그린 선거구 지도를 새롭게 제안했는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며 추동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도 즉시 서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주하원은 115표, 주상원은 45표로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승인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채택된 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새 지도는 과거 논란이 됐던 선거구 지도에 비해 당파적 성향을 띠는 게리맨더링이 약했다는 점이 공화당의 찬성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회가 제시한 새 선거구 지도는 좀 더 민주당에 유리해지긴 했지만 지나치진 않은 가운데 퀸즈 동부와 나소 카운티에 걸쳐 있는 연방 하원 3선거구는 동쪽으로 더 확장됐습니다. 나소 카운티 공화당 거점 메사페코아가 빠지고 헌팅턴 등 서포 카운티의 온건한 놀쇼 커뮤니티를 포함했습니다. 민주당 성향이 강화되며 올 가을에 치러지는 연방 하원 선거에서도 탐 수오지 연방 하원 의원이 자리를 굳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주의회는 마크 몰리나로 연방 하원 의원이 대표하는 허드슨 밸리 지역의 공화당 성향을 완화했으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욕시 일대 선거구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해 공화당 측은 법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혀 오는 6월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 시 이날 통과한 새 선거구 지도안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거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지난 2년 동안 이어졌으며 뉴욕주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15일 새로운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발표했지만 해당 지도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려졌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의회는 26일 표결을 통해 새 지도를 거부했습니다. 연방하원 선거구는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10년마다 재조정되며 지난 2022년 2월 주의회는 새로운 선거구 확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주공화당은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 의회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한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수니 다운스테이트 하스피털 병원 폐쇄를 반대하는 시위 집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사회에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소외된 흑인 및 라틴계 커뮤니티의 보건 및 의료 지원에 대해 뉴욕주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시 브루클린 수니 다운스테이트 허스피털 폐쇄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병원인 수니 다운스테이트 허스피털은 노후돼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병원을 수리하는 비용만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해당 병원은 노후화 및 수리가 필요한 상태일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1억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니 다운스테이트 병원은 현재 150여 개의 병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병상의 절반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주정부가 브루클린 인근의 건강과 복지, 특히 흑인 산모 건강위기 해결을 위해 무작정 병원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유니버시티 프로페션스 대표 프레데릭 코알은 이번 집회에 참석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정부 산하병원 폐쇄를 결정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 산모 및 신생아들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라며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는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젤노밀이 뉴욕주 상원의원 역시 이번 수니 다운스테이트 허스피털 폐쇄 조치 계획안은 지역사회를 무시한 잔인한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흑인 및 라틴계 커뮤니티는 브루클린 평균 의료 서비스 비용에 비해 20%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브루클린 수니 다운스테이트 허스피털 지역에서 근무해온 의료진 대부분이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며 외래 환자 서비스 및 학술 프로그램을 위해 3억 달러 투자에 달하는 새로운 시설 건설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니 이과대학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어떤 의사 및 교수진이 남게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전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롱아일랜드 한 공원에서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발견돼 지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등교길 어린이들이 훼손된 시신의 일부를 처음 발견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경 뉴욕 롱아일랜드 서들파크 연못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이 연못 인근을 지나 학교로 향하던 2명의 어린이였습니다. 발견된 왼팔에는 선명한 문신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잘린 팔을 본 아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아이의 아버지는 직접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경찰 탐지견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잘린 팔이 발견됐던 곳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우거져 있는 나뭇잎 더미 사이 훼손된 왼다리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리가 발견된 곳의 바로 옆에는 바빌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강력계 형사들이 현장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근 2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시신의 훼손 상태로 미뤄봤을 때 시신이 훼손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추가적으로 훼손된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수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신원이나 성별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정부 지원금만 믿고 전기차를 샀는데 이젠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라고 합니다. 부족한 충전수에 비싼 금액까지 모델 투입도 늦어지는 전기차 시장의 빈틈을 하이브리드 차가 꿰차면서 판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15개 국가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증가율이 30% 이상 증가해 전기차의 판매량을 약 2%포인트 웃돌았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배경으로는 지난 겨울 북미에서 혹한으로 방전이나 충전 지연 등 전기차의 약점이 드러난 것에 더해 저렴한 모델 투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여전히 1회 충전 후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독일 등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작년 말부터 중단하거나 미국에서는 전기차 산업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 등도 전기차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개솔린 내연기관과 전기 시스템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차량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 완성업체들은 전기차 올인 전략에서 방향을 틀어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올해 중반까지 전기차 40만 대 생산 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전기차 생산 목표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멀세디스 벤츠도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5년을 연기하고 대신 하이브리드 차로 간극을 메꾸겠다고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포드는 향후 5년 동안 하이브리드 생산을 4배 늘릴 계획이고 현대차 그룹도 올해 하이브리드 차 생산을 20만 대가량 늘려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 판매를 선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15.7%포인트 급감해 수요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하이브리드 차 분야에서 선도적인 일본의 경우 도요타의 지난해 차량 판매 실적은 전년보다 32%포인트 늘어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에서 전기차 구입 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의 주정부 새 예산안 제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2004년부터 실시해온 전기 차량에 대한 판매세 면제 조치를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주정부 당국자는 전기 차량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3년에 걸쳐 종료하면 연간 약 7천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 차량의 경우 신차 및 중고 구입 시 6.625%의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2004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피 행정부는 전기차 구입 및 리스 시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은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포틀리의 피터 서, 폴윤 시의원이 머피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주지사 부인으로서 태미 머피는 이해심 많고 배려심이 깊은 리더라며 포틀리를 포함해 뉴저지 전역의 삶을 개선하는 데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태미 머피를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뉴저지 가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앨런 박 뉴저지 주 하원의원 역시 머피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써 머피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뉴저지 한인 정치인은 총 3명이 됐습니다. 한 단체장은 주정부가 아시안 커뮤니티를 신경 쓴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졸자들의 절반이나 첫 직장에서 학위 필요 없는 직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어 불안과 불만스러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언더임플로이먼트, 불안, 불만스러운 취업자들은 조기에 고임금 직종으로 탈출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첫 직장과 인턴십, 전공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고졸자들보다 임금이 88%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안정 취업자들은 고졸자들보다 25%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첫 직장부터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불만 취업자들은 86%나 졸업 후 10년 후에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법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렌트 부담이 큰 세입자들이 수수료 걱정을 덜 수 있어 환영하고 있지만 한편 랜드로드가 렌트를 높여 수수료를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로드와 부동산 중개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부동산 업계의 로비 때문에 더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